김비서, 이 감자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세요. 주방장의 이력서부터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한빛그룹 최고층 회장실에서 울려 퍼진 강지영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음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 없던 냉철한 회장이 고작 구내식당 감자탕 한 그릇 때문에 직원 신상 조사를 지시하다니. 15년간 지영을 보좌해온 김비서조차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깊고 따뜻한 국물 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40년 전 단절된 채로 살아온 그리운 사람의 손맛이라는 것을. 과연 이 감자탕을 만든 주방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영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운명적 만남의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면 복이 오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우뚝 선 한빛그룹 본사 건물, 그 최고층에서 강지영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냉철했죠. 회사 경영진들과의 회의가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지영은 여전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들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40여 년의 세월, 그 시간들이 때로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일만 믿어라. 지영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평생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아온 이 문장은 그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자식 없이 살아온 그에게 회사가 전부였죠.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사업에선 장점이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선 큰 벽이 되었어요. 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쌓여가는 업무들, 결제를 기다리는 문서들이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지만 왜인지 공허함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점심 드실 시간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지영과 함께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지영의 모든 일정과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지영의 표정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회장의 모습이 걱정스러웠거든요. 구내식당에서 오늘 메뉴가 뭐라고 했나? 감자탕이 메인이고 불고기, 생선구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처럼 간단하게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려 했죠. 결혼도 가족도 없는 그에게는 음식 역시 단순히 생존을 위한 연료일 뿐이었습니다. 맛이나 정성 같은 것들은 오래전에 포기한 감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의미 따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내식당이 있는 1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로 붐비는 구내식당. 하지만 지영이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죠.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지영은 그저 무표정하게 앞만 보며 걸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자리인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 비서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죠. 흰 쌀밥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탕이 놓였습니다. 붉은 국물에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기에는 맛있어 보였어요. 지영은 별다른 기대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저 업무를 위한 에너지 보충일 뿐이었죠. 첫 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지영의 손이 멈췄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 맛, 이 깊은 국물의 감칠맛은 분명히 어디선가 맛본 것 같았죠.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누군가 불러내는 목소리 같았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음식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던 그인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씹어보았습니다. 감자의 부드러운 식감, 돼지뼈에서 우러나온 진한 육수, 그리고 고춧가루의 절묘한 매운맛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맛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어요. 언니, 작은 중얼거림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죠.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단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강미경, 지영보다 2살 많은 언니의 이름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언니, 항상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며 행복해하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감자탕만큼은 언니가 만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었죠. 지영아, 음식은 마음을 담아야 해. 그래야 먹는 사람이 행복해져. 언니가 항상 말하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그저 언니의 투정쯤으로 여겼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자탕을 먹으며 비로소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이 국물 한 모금에는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 맛이 언니의 그것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언니는 40년 전에 가족과 연을 끊고 떠났어요. 그 후로 소식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감자탕의 맛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특별한 양념의 배합, 국물을 우려내는 방식, 심지어 감자를 썰어 넣는 크기까지도 언니만의 방식 그대로였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지영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감자탕 맛이 떠올랐고 함께 언니의 얼굴도 선명해졌어요. 17살의 자신과 19살의 언니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영은 오래된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미경이 40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반대했었죠. 너무 늦은 나이였고 그 남자는 집안 배경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언니는 이미 요리에만 매달려 사는 노처녀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가족을 버리고? 당시 38살이었던 지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언니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안정된 가족을 버리고 불확실한 사랑을 택하는지 말이죠.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었어요. 지영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미안해. 그 눈물을 흘리던 언니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 했던 언니의 심정이 이제야 조금 이해됐어요. 그 후로 미경은 집을 떠났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큰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딸이 하나뿐이었던 것처럼 살아왔죠. 지영 역시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성공에만 매달리며 살아온 40년 그 시간 동안 지영은
언니를 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언니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음식들이 그리웠거든요.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주던 감자탕의 따뜻한 국물이 간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17살의 지영과 19살의 미경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두 자매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미경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지영이와 함께 언젠가 내 감자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1985년 여름.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그것도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까지 전해질 줄이야.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언니가 떠나던 그날 이후 처음일 거예요. 지영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올라와 주세요. 김비서가 들어오자 지영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감자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세요. 주방장의 이력서부터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김비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지영이 음식에 대해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내일 아침까지요.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세요. 김 비서가 나간 후 지영은 다시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언니의 환한 웃음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는지를. 언니, 정말 당신인 거야? 지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언니와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의 차가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을 설쳐서인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는 파일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영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구내식당 주방장의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올해 29살이고 조리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식당에서 경력을 쌓았죠. 저희 회사에는 작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이 곧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 비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특히 어머니께 직접 배운 전통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런데 회장님, 가족관계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오랜 경험으로 이런 미묘한 상황들을 다뤄왔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그 자신도 놀랐거든요. 어머니의 성함이 강미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74살이시고 서울 외곽에서 감자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미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그 이름이 이렇게 다시 들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지영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마치 큰 소리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는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강미경 씨는 젊은 시절 조리학과를 졸업하신 후 25부터 식당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 식당에서 경험을 쌓다가 30즈음에 본격적으로 감자탕 전문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언니가 정말로 꿈을 이룬 거였구나. 어린 시절 항상 말하던 그 꿈을 말이죠. 그리고 40살에 박준호 씨의 아버지와 결혼하셨고 그 후 지금까지 미경인의 감자탕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미경인의 감자탕.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니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요리하며 살아왔구나. 그 모든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홀로 꿋꿋하게 버텨온 거였어요. 지영은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감쌌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제 먹었던 그 특별한 감자탕, 그 깊고 따뜻한 맛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언니의 손맛이 그 아들을 통해 자신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어머니께 요리를 배웠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요리를 익혔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감자탕만큼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네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우연이었어요. 40년 동안 단절된 언니와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이어질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기쁨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까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의 얼굴에서 평소의 냉철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대신 그곳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박준호 씨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지영은 다시 그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이제 그 사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 언니의 환한 웃음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나 잘 살고 있어. 내 꿈도 이뤘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며칠이 지났지만 지영은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아직 식당을 운영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언니가 부엌에서 감자탕을 끓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성스럽게 뼈를 우려내고 감자와 양배추를 썰어 넣으며 흥얼거리던 언니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지영은 구내식당을 지날 때마다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박준호가 일하고 있을 주방 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어요. 저 청년이 바로 언니의 아들이구나. 언니를 닮았을까? 성격은 어떨까?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영은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박준호를 만나보기로 했죠. 김비서, 구내식당 주방장 박준호 씨를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 부르시겠습니까?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 박준호가 조리복을 입은 채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준호가 들어서는 순간 지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언니와 닮아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주방장 박준호입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회장이 부른다니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영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갑자기 4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너무 뜬금없을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감자탕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음식에 대한 칭찬이라니 그래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요리인가요?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요리를 익혔어요. 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언니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준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평생 요리 하나만 보고 살아오셨어요. 특히 감자탕만큼은 어머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미경인의 감자탕이라는 식당을 하고 계세요.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 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강미경이신가요?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어머니의 성함까지 물어보다니 이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 강미경 씨는 제 언니입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머니의 동생이라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영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40년 전에 헤어진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감자탕을 먹고 나서야 언니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죠.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가족 중 한 명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이었다니. 어머니는 동생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해 주셨어요.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고, 분명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어머니께서 가끔 동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영이라는 이름으로요. 지영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언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영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다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고요.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요? 가끔 그리워하셨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신 때면 더욱 그러셨죠. 지영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지영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자신을 그리워했구나.
서로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40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언니는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버지와도 금슬이 좋으시고 식당 일도 즐거워하시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세요.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가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언니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 언니께 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제가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보낸 것도 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지영이가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언니가 제 소식을 알고 계셨다고요? 네, 몇 년 전에 우연히 신문에서 보신 것 같아요. 한빛그룹 강지영 회장이라는 기사를 보시고는 혹시 싶어서 더 찾아보셨대요. 그리고 확신하셨죠. 우리 지영이가 맞다고요. 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자신을 찾고 있었구나.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아마 먼저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준호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언니 근황을 가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건강은 어떤지, 식당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준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언제든 마음이 정해지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리 역할을 해드릴게요. 지영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이 청년이 있어서 언니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지영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를 통해 언니의 근황을 들으며 마음의 준비를 해왔어요. 언니는 여전히 건강했고 식당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항상 분주하지만 행복해 보인다는 준호의 말에 지영은 안도했어요. 준호 씨, 이제 언니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이세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도 어머니와 이모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40년 동안 미뤄온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통해 언니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언니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후 지영은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인의 감자탕이라고 쓰인 간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있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방에서 분주히 일하는 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국물을 저으며 간을 보는 모습이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경이 고개를 돌리며 인사했어요. 그 순간 두 자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경의 눈이 크게 떠졌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지영아, 언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눈물 한 줄기로 녹아내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 사랑이 모두 그 한 번의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영이가 맞구나.
미경이 지영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똑똑해 보이는 동생의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매일매일 그랬어. 두 사람은 식당 한편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지난 40년을 조금씩 나누며 그동안 못다한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은 늦은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했고, 지영은 성공했지만 외로웠던 시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언니, 그때 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너도 어렸잖아. 미경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미경이네 감자탕을 찾았고, 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지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맛 브랜드를 론칭하여 미경의 감자탕 레시피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준호를 총괄 요리장으로 영입하고 미경도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지영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큰 회사의 일에 관여하게 되니 부담스러웠거든요. 언니, 이건 사업이 아니라 꿈이에요. 언니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영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성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사람의 체온이 닿은 국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출시된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경의 정성스러운 레시피와 준호의 현대적 감각이 만나 탄생한 결과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은 미경의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준호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까지 함께 했어요. 100세를 넘기신 부모님은 두 딸이 화해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미경이 정성껏 끓인 감자탕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가족이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잖아. 미경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싸 안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숟가락을 들어 감자탕을 한 모금 마셨어요. 여전히 그 깊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맛 속에서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야,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찍자. 지영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사진기 앞에 선 가족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한빛그룹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어요. 가족의 맛 브랜드가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상을 수상한 기념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영과 미경, 그리고 준호가 함께 서 있었어요. 지영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또다시 미경의 식당을 찾았어요. 언니가 끓여주는 감자탕 한 그릇이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졌거든요. 오늘도 왔구나, 우리 지영이. 네, 언니. 오늘도 맛있는 감자탕 한 그릇 주세요. 두 자매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감자탕 한 그릇이 열어준 가족의 문은
이제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처럼 깊고 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자탕 한 그릇이 열어준 가족의 문, 그 따뜻한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셨나요? 강지영 회장의 차가운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사랑이 언니의 손맛을 통해 다시 깨어나는 순간 그 감동이 얼마나 깊었는지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높은 벽도 결국 가족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의 정성스러운 감자탕 레시피가 아들 준호를 통해 동생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운명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유대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